어떻게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금메달 만약에 신이 있다라면은 감동하고 줘야 되는데도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걸리면서도 와, 야 이게 유도지 하면서 저는 깔끔하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준비했었던 모든 과정 안에 그 과정은 없었으니까 그건 제 유도가 딸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차 유도 선수이자 프로젝트 유도관 관장 이성호라고 합니다. 선수촌에 각자 일과 시간이 종목별로 다 달라요. 저녁 시간대는 야간 운동을 안 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뭐 선수별로 개인별로 다 천차가 있지만 그 저녁 시간대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일본어, 영어, 뭐 컴퓨터, 뭐 중국어, 뭐 다양한 각종 언어들이나 뭐 취미생활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매년 들어와요. 그럼 제가 각자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막 직업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막 몇 번 들었었고 뭐 영어 같은 거 좀 들어봤었고 그 종교 활동들도 거기서 이제 군대처럼 그런 것들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타 종목 선수들이랑 만나서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게 되고 뭐 거기서 친해지는 경우들도 있고 대부분 그런데 이제 투기 종목은 쉬기 바쁘다. 힘들어서 쉬기 바쁘다. 치료받기 바쁘고 물리치료실도 야간에 물리치료실을 해요. 그래서 야간에 물리치료 받고 아무래도 투기 종목, 저는 투기 종목이었으니까 훈련량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 훈련량이 절대로 다른 종목들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몸이 힘든 거고 다른 분들은 이제 집중력이라든지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많은 종목들이 부러웠었던 거죠. 오히려 그들은 저희를 부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낫지. 반대로 몸이 힘든 사람, 몸을 쉬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몸이 힘들 때는 그래도 아무래도 좀 단조롭고 조금 동작이 막 엄청 이렇게 격하지 않은 종목들을 좀 부러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마다 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에 90kg까지 올렸었거든요. 체중 감량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체질이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왜냐면은 검사하면 무슨 체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선수 개인이 본인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체중 감량도 어떤 사람은 뭐 요일 간격을 두고 일주일 간격으로 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박 2일 만에 빼버리는 사람이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건 빼는 스타일은 본인만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떤 게 맞는지 직접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렇게 빼야 됩니다. 이거는 선수별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회복을 빨리 하는 사람들이더라도 그 한계점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유도는 이제 전날 개체, 당일날 또 개체를 한 번 더 해요. 개체를 총 2번 하거든요. 전날 개체를 하고 나서 아침엔 랜덤 개체를 해요. A, B, C, D 조가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랜덤으로 각자 선수마다 고유 번호가 있어요. 대진표에 있는. 그 고유 번호가 뜨면은 가서 개체를 해야 돼요. 아침에 몇 시까지. 거기에는 자기 체중의 5%가 넘는 그것도 개체 탈락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많이 먹어서 5% 그거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체중을 빼서 대회를 나가야 되는 거지. 그 이상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나 5% 절대 다음날 되면 5%못 맞춰. 이제 그 5%를 심지어 맞춰도 내가 힘을 못 쓰는 5%를 맞춘다고 하면은 이미 그때부터는 이제 그 자기 영역이 아닌 거죠. 체급을 올려서 다른 방식을 구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조금 기본 세팅 값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거는 당연한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스트레스 받는 게 먹는 걸로 스트레스 받는 건 당연한 거다. 당연히 근데 이거를 스트레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거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조절을 잘못해서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는 결국 다 화살이 자기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살을 내가 받느니 이걸 더 확실하게 준비해서 그 화살이 나한테 안 돌아오고 내가 졌어도 다른 걸로 뭐 핑계대지 않고 탓하지 않고 내가 오롯이 무엇을 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 화살이 내 체중 조절 못해서 졌구나. 얼마나 너무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내가 그리고 대표 선수인데 체중 조절을 못해가지고 감량을 못해서 대회를 못 갔다. 이거는 이제 개인 자질에 대한 문제니까 너무 뭔가 욕구 단계가 너무 밑에 있는 욕구다 보니까 그걸로 만약에 제가 경기를 졌더라고 하면 현타가 너무 많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진학을 한체대로 선택한 이유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체급에서는 제가 1등이었었거든요. 저는 제가 어디 대학교든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선택지를 한체대를 고른 이유가 뭐였냐면은 왜 한체대 가서 올림픽 금메달 벗다 내가 1호가 되면 되지. 체대는 체육학과라는 과가 있는데 그 과에는 오로지 선수들만 들어오거든요.
다른 종목이 있을 뿐인 거지 그 선수들이 같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눈높이 수업이 됐고 진짜로 선수들한테 필요한 그 수업들을 정말 하거든요. 이런 공부를 또 하고 싶었던 이유가 저는 원래는 교수님이 되는 게 제 꿈이었어가지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교수님이 제 꿈이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딱 그 올림픽을 보고 나 올림픽 금메달을 따야겠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나면 그 다음에 인생은 무엇으로 살지? 아 그럼 난 교수님이 되고 싶다. 나는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나의 뭔가 내가 많이 배워서 지식을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어가지고 그 뒤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대학 교수가 제 꿈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선택지를 한국체대를 선택하게 됐었던 것들이고 하다 보니까 아, 이 교수님이 정말 쉽지가 않은 거구나. 제가 생각했던 뭔가 그런 교수님 모습과 실질적으로 했던 거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에 딱 졌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생생하게 생각이 나고 저도 준비를 진짜 뭐 갑작스럽게 저는 올림픽을 뛰게 됐던 사람이었지만 가장 피하고 싶었던 선수 1순위로 뽑았던 사람이랑 바로 둘째 판이었어요. 유도도 상성이 있다시피 이 친구는 진짜 뭐 이렇게 해도 제가 막히는 구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둘째 판에 떨어졌고 첫 판도 진짜 제 기준에선 진짜 만나기 싫은 유형의 사람이 그 1번, 2번이 그런 식으로 붙어졌었는데 초반 기량이 엄청 푸시가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가 무조건 잡아서 초반에 끝내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제가 유리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친구가 체력이 빠지게끔만 기다리는 게 제 전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힘을 많이 쓰고 나는 최대한 비축을 해둔 상태에서 마지막에 몰아붙여서 던져야겠다. 왜냐면 이 친구랑 유도 대 유도로 맞붙었을 때는 제가 질 확률이 높으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이 친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작전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살짝씩만 빈틈을 보이되 내가 넘어가지 않는 각도를 유지해서 이 사람의 힘을 최대한 빼놔야겠다는 게 제 작전이었었던 거고 거기에 맞게끔 모든 게 다 맞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분석, 와 나는 이 친구 지금 오늘 이 흐름대로만 가진다고 하면은 이 친구 이길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모든 준비 어떻게 흘러나올지에 대한 예상 동선까지 다 생각해 놨어가지고 아 이 흐름대로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있었는데 제가 준비했었던 과정이 아니라 전혀 딴 과정이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걸렸는데 와 나는 여기서 이렇게 제가 준비한 수싸움은 1부터 10까지였다고 하면은 지금 그 다음 단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아무리 준비해도 그 다음 단계는 그 정도에서는 준비를 못 했었거든요. 딱 그 걸린 순간 이걸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제가 걸리면서도 와, 야 이게 유도지 하면서 저는 깔끔하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준비했었던 모든 과정 안에 그 과정은 있었으니까 그건 제 유도가 딸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얘는 여기까지도 준비를 했겠구나. 와, 너 그래. 너 진짜 잘한다. 너 인정할게 하고 저는 딱 넘어지고 나서 그냥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 저는 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이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미련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사람마다 그 최선에 대한 수치는 다르겠지만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7, 8년씩, 10년씩, 20년씩 한 사람들의 그 노력의 수치는 일반 사람들의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또한 거기에 모든 출전한 유도 선수들 보면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금메달 만약에 신이 있다라면은 감동하고 줘야 되는데도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봤을 때는 그 과정을 다 겪어보고 저도 같이 겪었었던 사람으로 봤을 때는 야 이렇게 했는데도 금메달은 정해져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올림픽에 대한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에 대한 그 가치가 이렇게 높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다른 선수들은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봤을 땐 너무너무 열심히 다 준비하고 충분한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뭐 안 된다고 자책하는 선수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거 하나만 보고 살잖아요. 금메달 아니고서는 스스로도 그렇게까지 마인드 세팅 하지 않으면 못 견디거든요. 올림픽 준비하는 과정에서 난 금메달 딸 거야. 금메달 따고 그 다음 미래를 그려놔야지 그 힘든 과정을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고선 올림픽 첫방 가서 떨어야지 이러고 그 운동 준비 절대 못해요. 다시 태어나도 못하거든요. 그 금메달을 못 땄을 때 그 허탈함이 빡 밀려오니까 한국 선수들은 특히나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올림픽은 축제예요. 다른 나라 애들은 코로나인데도 막 마스크 쓰고 있지만 막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막 신나가지고 막 춤추고 야 우리 여기까지 우리는 뭐 마라톤 완주했어 이런 느낌으로 너가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우리 마라톤 완주했어 다 이런 분위기지만 한국 선수들은 다 죄 지은 선수들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진짜 문 밖으로 아예 안 나온 선수들도 있고 밥도 안 먹는 선수들도 있고 이제 그런 선수들 마음도 너무 이해가 가고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걸 좀 피체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라는 의구심은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장단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임계점이 높아요. 한 가지 일을 20년씩 20몇 년씩 한다라는 게 참 쉬운 일도 아니고 거기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일들을 겪어오면서 저 스스로에 대한 임계점이 너무 높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은 그 과정을 견뎌내는 힘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디펜스가 너무 좋은 거죠. 방어가 너무 좋다 보니까 계속 그 시간을 참아내는 능력치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견뎌내는 힘은 너무너무 좋다. 단점은 너무 한 가지 일을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일들을 받아들이는 힘이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저도 유도장을 하면서 많이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잖아요. 사업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내가 유도 말고 다른 것들이 이렇게까지 심도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부분은 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도 하나만 잘하는 방법을 23년 동안 연구해 왔었던 거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밖에 나가서 뭘 하고 이런 것들은 연습이 안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을 때는 뾰족한 송곳처럼 날카롭게 찌르는 게 중요한 일이었었다라면은 밖에 나와 보니까 육각형처럼 이 파일을 크게 넓히는 게 중요한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좀 많이 해요. 날카로운 게 장점이다 단점이다 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그때 당시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 했었던 제 선택들은 후회가 없어요. 저는 그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선 선수를 기준으로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하게 참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인생을 2회차를 사는 느낌이에요. 1회차는 날카롭고 뾰족하게 살았다고 하면은 2회차는 넓고 둥글게 살 수 있는 게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2번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은퇴하고 나서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의 저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 충분히 잘하고 있다.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 너 미래에도 굉장히 멋있는 인생을 살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좀 힘들겠지만 잘 견디고 지금 너가 하는 선택 맞으니까 그냥 그렇게 끝까지 잘 밀고 나가.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유도하는 인구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운동이 일상화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비단 유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이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만큼 좋은 교육이 없고 운동만큼 좋은 그 시스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생활체육 인구가 늘고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서 엘리트 체육하는 우리 운동 선수들도 많이 늘어질 수 있게끔 제가 생활체육에서 엘리트 체육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양성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선수 때는 노페인 노게인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했어요. 돈 없이 넣는 것도 없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는 모든 선택에는 완벽한 선택은 없다. 결국 받아들이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라는 생각이 요즘에는 제 인생의 모토이자 좌우명인 겁니다. 저는 프로젝트 유도관 운영 중이고요. 유도가 궁금하시다거나 유도를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터즈 맨션 좋아요, 구독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